안녕하세요. 희둥이들 닥터혜자입니다. 코성형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보시는 게 난 어떤 라인을 할까? 요즘에는 화려하다는 표현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연스럽고 화려하게. 그래서 그 라인 찾아보시고 항상 이제 고민하시는 게 나는 어떤 재료를 쓰게 될까? 요걸 이제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오히려 정보가 많아서 너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냥 간편하게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2024년 코성형에 쓰이는 재료 총결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가 코 수술을 할 때 콧대를 먼저 해야 될까요? 코끝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정답은 코끝부터입니다. 콧대는 실리콘으로 한없이 올릴 수 있거든요. 7mm, 8mm도 웬만하면 들어가요. 그치만 코끝은 여기에 있는 내 코 앞에 날개 연골의 사이즈와 피부가 어느 정도 타이트한지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게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코끝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화롭게 콧대를 올리는 게 이 코 수술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콧대를 먼저 올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코끝을 만들려고 하면 욕심내서 콧대를 올렸는데 그걸 못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여기만 높고 아래쪽은 약간 처져서 앵무새 부리처럼 코끝이 이렇게 오히려 떨어져 보인다든지 해서 예쁜 코 모양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코끝을 먼저 잘 만드는 게 코 수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끝에 사용하는 재료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크게 나누면 내 몸에서 채취한 자가 연골이 있고 인공 이제 재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자가 연골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 자가 연골은 귀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이 있는데요. 제가 부드러운 순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귀연골은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탄성이 있거든요. 접히기도 하고. 그래서 코끝 지지대를 단단한 걸로 세운 다음에 약간 모양을 디테일하게 잡는 데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코끝을 원할 때 혹은 이 연골 자체가 워낙에 모양이 좋아서 조금만 보강해도 될 때는 코끝을 지지하는 그런 비주 지지대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은 정말 자연스러운 코를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 기둥을 세우는 메인 지지대로 쓰는 경우는 즐겨 쓰는 재료는 아니에요.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비중격 연골은 콧구멍 안에 손을 이렇게 쭉 넣어보면 콧구멍 사이를 나누는 벽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연골이 바로 비중격 연골이거든요. 코가 작은 분들은 작고 코가 큰 분들은 크고 해서 내 코끝을 올릴 정도는 대부분은 나오세요. 비중격 연골은 사실 단단하고 코에서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코끝을 지지하는 데는 저는 최적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골을 일부 채취를 해서 코끝의 각도도 바꿀 수가 있고 이 코끝의 높이도 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코끝을 좀 입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골이에요. 근데 다만 이 비중격 연골을 좀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 재수술에서 이미 비중격 연골을 떼어서 썼을 경우 아니면 예전에 비염 수술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게 아예 그냥 이미 떼시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양악 수술 혹은 상악 수술을 했을 경우 위턱을 이제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비중격의 바닥은 요 위턱이거든요. 거기랑 비중격이 분리가 되면서 지지력이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격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코를 되게 크게 다쳐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 비중격의 상태를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중격을 쓸 수 없게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귀연골을 보태서 사용하거나 아예 늑연골로 재료를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늑연골의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지지력을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구축코를 늘려야 된다거나 너무너무 짧은 들창코를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 재수술을 했는데 비중격 연골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굉장히 좀 화려하고 높은 코를 원하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자가늑연골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가늑연골은 말 그대로 여기 갈비뼈에서 떼는 거예요. 갈비뼈의 일부는 연골이고 또 일부는 딱딱한 뼈이기 때문에 그 연골을 떼어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비중격 연골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있어서 풍족하게 쓸 수가 있어요.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역자의 뼈대를 남기고 나머지를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코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비중격 연골보다 훨씬 더 풍부한 양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훨씬 더 단단해서 지지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단단하다 보니까 비중격 연골보다 코끝이 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채취한 부위에 흉터가 조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핑 현상이라고 해서 원래 늑연골이 몸통 따라 있으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곡선이 있는 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곡선을 따라서 다시 휘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핀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택의 시간 이게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나는 코 첫 수술이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비염 수술이나 뭐 양악 수술 한 적도 없다 하시면 비중격 연고를 사용하는 게 저는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는 비중격 연고를 사용한 적이 있다, 아니면 옛날에 그쪽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교정할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가능경고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귀연골만으로도 사실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코 수술이지만 코끝이 좀 화려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난 정말 옛날에 염증이어서 실리콘도 빼고 구축이 와서 코를 좀 내려야 하는데 피부도 딱딱하다, 이러시면 자가능경골이 첫 번째 선택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번외로 뭐 매드퍼나 아니면 메쉬 같은 인공 재료도 쓰는데요. 저는 안 써요. 저는 사실 강력히 이거를 쓰는 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자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는 항생제나 이제 약물들이 거기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제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피부가 얇아지면서 뚫고 나오거나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확률이 높아서 코끝은 웬만하면 자가 연고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증능연고를 삭제해서 늑연골을 채취해서 늑연골보다 조금 좀 많이 흡수되는 것 같아요. 콧대에 쓰이는 재료. 요즘에 사실 무보형물 코성형 굉장히 핫하거든요.